자, 여러분들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썼던 분사와 분사 구문을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서 내용 파악 잘 해두시기 바라고. 자, 두 개로 나눠서 찍을 겁니다. 분사 파트 먼저 찍고 그리고 나서 분사 구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할 테니까 일단 분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사는 있잖아요. 분사를 보는 순간 내가 머릿속에 뭐 집어넣으라고 그랬냐.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 그런데 분사가 띠껍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종류가 현재 분사가 있고 또 뭐가 있고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뭘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일단 현재 분사의 모양은 동사 원형에 ing가 붙은 경우,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 ed가 붙거나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경우가 있다 했지. 근데 이 분사의 의미는 뭐냐? 분사는 능동과 진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석이 뭐뭐하는 또는 뭐뭐하고 있는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됐나?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아니고 뭐뭐 당한 또는 뭐뭐 되어진, 완료의 경우에는 이미 뭐뭐한, 요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거 분사다.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분사는 뭐다? 형용사라 했으니 분사의 기능도 형용사와 똑같아. 그래서 첫 번째 뭐 한다? 명사를 수식한다. 됐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분사가 단독으로 사용이 되면 이 분사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줍니다. 됐지? 그런데 그 경우가 아니라 두 번째, 뭐가 붙어? 목적어라든지 아니면 분사의 보어라든지 아니면 수식어, 전명부 따위의 수식어가 붙어서 뭐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사를 분사는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 좋아. 야, 어쨌든 지금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미든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꾸미든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 현재 분사 쓸까 과거 분사 쓸까?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쓸 때는 여러분 기준이 누구다? 그렇지. 수식받는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능동과 수동을 판단하신 다음에 현 능동이라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쓰면 된다고. 됐지? 기준점이 뭐다? 여기에 수식받는 요 명사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rise, star. 여러분, rise는 떠오르다 아니냐? 동사가 명사를 못 꾸미잖니. 동사가 명사를 꾸미려면 형용사로 바뀌어야 되는데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 그래, 분사 쓰면 된다고. 분사는 형용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고. 현재 분사 rising이 있고 과거 분사 뭐가 있지? reason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게 누구다? 그렇지, 수식받는 명사. 그러면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능동일 때는 명사에 은는이가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분사에 하다를 붙여봐서 말이 되면 능동이고 명사에 을르를 붙여봐. 그런 다음에 분사에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수동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봐이? 자, 그러면 star 별이니까 여기다 은는이가 붙여보세요. 별이 rising 뭐 한다? 뜨다잖아. 그러면 별이 떠오르다, 별이 뜨다. 맞지? 은는이가 붙여서 말이 되니까 여기는 현재 분사 rising. 됐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떠냐? broken window.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분사가 혼자 쓰여서 앞에서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데 기준점이 누구냐? 윈도우라고 그랬지. 그러면 창문이 깨뜨리다가 아니고 창문을 깨뜨리다. 을을 붙여서 말이 됐으니까 과거 분사를 쓰시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뭐 거의 틀림없어요, 여러분. 됐습니까? 그 다음 뒤에서 꾸미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boys, 소년들이 있어. 그런데 wearing a black hat, 까만 모자를 쓰고 있는 소년들. 여러분 지금 여기 wearing이라는 분사가 까만 모자를 이라는 을를 가진 목적어를 붙였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건데 그럴 때 wearing 현재 분사가 맞느냐? 기준점이 누구다? boys다. 됐습니까? 그러면 소년들이 모자를 쓰는 거 아니냐? 소년들이 쓴다. 은는이가 붙여서 말 되니까 현재 분사 잘 썼죠.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야, 뭐가 있을까? 그래, books, 책들이 있는데 written for teenagers. 자, 그러면 여기에 written이 뒤에 수식어 전명구 붙여서 뒤에서 꾸미는 건 알겠어. 그런데 여기에 과거분사 written 쓰는 게 맞느냐? 기준점 얘라고 그랬잖아. 책이 쓰는 게 아니고 책을 쓰는 거니까 현재분사 writing이 아닌 written을 쓰는 것이 맞겠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보면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잖아. 뭐가 있니? 분사는 뭐라 했지? 형용사라 했잖니. 그러면 형용사의 두 번째 기능 뭐였죠? 그렇지. 보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있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 주어를 보충 설명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그렇지. 주어를 기준으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목적어를 기준으로 해서 능동수동을 판단한다. 다시 정리해볼게요. 자, 주격 보어라면 누가 기준? 주어를 기준으로 해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판단해 보시고, 목적격 보어일 때는 목적어를 기준으로 해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예를 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 곰들이 있어. 곰들이 remain, 남아있는 거야. sleeping, 잠자는 상태로. 언제? throughout the winter, 겨울 동안 내내 잠자는 상태로 남아있다. 여러분, 그럼 remain은 뭐뭐인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이형식 동사. 그러니까 뒤에 주어를 보충 설명한 주격 보어가 와야 되는데, sleeping 현재 분사가 맞느냐? 기준점 명사 주어라 그랬죠. 주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곰이 잠자다 말이 되지. 그러니까 현재 분사가 맞는 거고. 됐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 뭐냐면 the box, 그 나무는 was hidden, 숨겨져 있었다. under the tree, 나무 아래.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역시 비동사 뒤에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왔기 때문에 주어인 the box를 기준으로 판단해봐. 그러면 보물이 숨기다가 아니고 보물을 숨기다. 이럴 경우에 뭐 쓴다고? 그렇지. 수동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hidden을 쓰면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목적격 보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런 거죠. I heard, 나는 들었어. 뭐를? My sister, 내 여동생이 singing a song,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 그러면 주어 동사 heard는 오형식 동사 아니냐? 그럼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가 오니까 이때 현재 분사 singing이 맞느냐는 기준점 누구? 주어가 아닌 목적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여동생이 노래한다지 은는이가 붙여서 말되니까 현재 분사 잘 썼죠. 그런데 이런 건 어떠냐? We had the house repaired.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킨 겁니다. 집이, 여러분 이거 봐. 이 둘의 관계 봐봐. 집을 보충 설명한 목적격 보호자니. 그럴 때 기준점 누구라고 그랬지? 그렇지. 목적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집이 수리하다가 아니고 집을 수리하다가 말이 되니까 이런 경우엔 수동이라서 과거분사 repaired를 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 분사의 내용 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영어에 뭐가 있다? 그렇지.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어. 여러분, 이 감정 동사들은요, 뭐뭐 하게 하다, 그리고 뭐뭐 시키다, 요런 의미야. 여러분, 영어에는요, 놀라다 이런 말 없어요. 서프라이즈 있는데요? 이거 놀라다 아니지. 서프라이즈는 놀라다가 아니고 뜻이 뭐야? 놀라게 하다라고. 그치? disappoint, 실망하다 아닙니까? 아니, 영어의 감정 동사들은 뭐뭐 하게 하는 거니까 disappoint는요, 실망하게 하다, 실망시키다라고. 그치? 요렇게 여러분 일단 감정 동사들은 뭐뭐 하게 한다, 뭐뭐 시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제. 자, 뭐에다가 감정 동사들에 뭐를 붙였을 경우 ing를 붙였으니까 요거는 뭐뭐 하게 하는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감정을 유발하는 거야. 일으키는 거라고. 근데 ed가 붙어야 비로소 뭐 한다? 감정을 느끼는 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꼭 기억할 때는 감정은 느껴야 ed구나. 요거만 기억해 놓으면 느끼지 않는 경우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ing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지? 요것도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he, 그가 있잖니.
told me,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 An exciting story, 신나는 이야기를 해줬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exciting story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니. 그럼 이 명사를 기준으로 이야기가 흥분을 느끼냐? 아니지.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죠. 흥분감을 유발하는 거니까 현재 분사 잘 썼고, 됐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뭐 돼야 되는 거니? 흥분을 준 게 아니고 그 이야기에 흥분감을 느낀 거니까 excited 느꼈으니까 이리 잘 썼지. 됐습니까? 야,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그 결과가 was disappointing 이 맞느냐? 자, 지금 비동사 뒤에 맞지? 주어를 보충 설명 주격보어가 왔다. 그럴 때 기준점 누구죠? 주어죠. result야. 그럼 결과가 실망을 느끼는 게 아니고 실망감을 주는 거니까 ing. 그럼 그 결과에 우리 엄마는 was disappointed겠지. 똑같아 얘들아. 왜냐면 주어인 우리 엄마가 실망감을 준 게 아니고 느낀 거니까 과거 분사를 잘 쓴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요것을 가지고 제가 마무리 한 장으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백지 상태에서도 이 내용을 정리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캡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캡처 타임.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캡처해 놓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신 다음에 금요일 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백지 테스트를 볼 테니까 개념 정리만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분사 구문 관련한 영상을 또 올릴 테니까 그것까지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